첫 번째 질문은 비용 추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 여러 항목에서 비용이 약간 증가했는데요. 인건비는 비슷했지만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늘었고 설비 비용과 기타 비용도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회사가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투자 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콧 3번. 네, 우선 전 분기 대비 마케팅 지출이 늘어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분기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마케팅 채널을 확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모델을 개선하는 데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의 상당 부분은 2026년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분기에도 이러한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기타 비용은 이번 분기의 대부분 일시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여는데도 비용이 좀 들었고요.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1분기로 넘어가면서 주택 개조홈 임프루브먼트 사업 성장을 위한 인력, 투자와 2026년 상반기에 계획 중인 브랜드 리브랜딩 관련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비용은 이미 실적 전망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투자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구조입니다. 팀 스위처. 그렇다면 투자 비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스콧 3번. 전환기가 지나고 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관련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팀 스위처. 알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실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예상보다 높은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마케팅 효율성은 어떤가요? 스콧 3번. 아니요, 투자자의 날에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의 모든 제품군이 성장했고 올해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이 마케팅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 대출 SBA나 할부금융, 주택 개조 대출은 마케팅과는 다른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인 대출 PL의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 밀어붙이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품 혁신입니다. 탑업, 타프 마이너스업, 추가 대출 서비스가 대출 실행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듯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둘째는 대출 신청 과정의 효율성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빠르지만 더 마찰 없이 매끄럽게 만들어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케팅입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고 우편 광고 DM나 유료 검색 광고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소셜미디어, 디스플레이 광고, 커넥티드 TV 같은 분야는 아직 데이터 모델이나 분석 시스템을 갖춰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새로운 채널들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4분기나 1분기에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2분기나 3분기가 계절적으로 반응이 더 좋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사업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앞당겨서 테스트와 연구 개발 R&D 차원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기에 진행하니 응답률도 낮겠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팀 스위처. 네, 이해했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답변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다시 대기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날 자료를 보면 2025년에 비해 효율성, 지표 수익 대비 비용 비율을 5,560% 수준으로 낮추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 전환기이고 회계 방식도 바뀌는데 2026년에는 효율성 비율이 잠시 올라갔다가 회계 영향이 지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다시 내려가는 구조인가요? 스콧 3번.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6년 초부터 회계 방식이 기대. 손실 모델 CCL에서 공정가치 평가 모델로 바뀌면서 일종의 실적 개선 효과 TAILWIND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 효과를 앞서 말씀드린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계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이득이 사라졌을 때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계속되도록 말이죠. 2026년이 지나면 이런 회계적 비교 수치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과 비용의 변동이 있더라도 대손충 당금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빈센트 케인티.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회계 변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번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할인율 7.1%가 앞으로 저희가 참고해야 할 주요 지표인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주요 할부 금융이나 다른 제품들은 할인율이 더 높고 기간도 길다고 하셨는데요.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다른 제품들의 대출 기간이나 할인율, 금리를 어떻게 예상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콧 3번.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경쟁상의 이유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수치는 예시이고 이번 분기 실제 할인율은 7.1%로 예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할인율의 변동은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대출 자산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출 기간이 길고 시장이 아직 덜 형성된 할부 금융 같은 사업은 할인율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주택 개조 대출은 기간은 길지만 시장이 잘 발달해 있어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 수치들도 조정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다양한 제품군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빈센트 케인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이제 회계 방식 변경으로 직접 보유하는 대출과 시장에 판매하는 대출이 재무제표상 비슷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바로 팔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팔지 혹은 계속 보유할지에 대한 비중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스콧 3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판매용 대출 재고를 보유할 것입니다. 이 방식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더 좋은 가격에 기회주의적으로 대출을 매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회계 규정 CCL이 하나 바뀌었는데 이게 저희 대출을 사려는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저희 대출을 사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 중 하나가 대출을 사는 즉시 장부에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발생한 지 90일이 넘은 대출을 살 때는 그런 즉각적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게 당장 은행들의 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호는 아니겠지만 은행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판매 가능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빈센트 케인티. 투자자의 날에 언급하셨던 자산 성장에 대한 목표치도 계속 유효한가요? 스콧 3번. 네, 자산 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날에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산의 구성 방식, 즉 증권화 상품이나 일반 대출, 비중 등도 현재의 분포가 앞으로도 대략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 해트. 안녕하세요. 공정가치 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할인율을 공개해 주셨는데 주력 제품의 연간 예상 손실률 부도율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콧 3번. 정확한 수치를 바로 알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현재 직접 보유 대출에 대해 하는 것처럼 판매용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실제 손실 처리된 금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플랫폼의 전체적인 손실률 추정치는 연간 4.5%에서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 구성이 바뀌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존 해트.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신용 관리 수준은 지난 몇 분기 동안 해오신 것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스콧 3번.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존, 저희가 잘한다고 증명해온 능력, 즉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가격을 매기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다른 제품군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익 구조나 금리 수준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금융은 신용점수가 더 높지만 실질적인 자본 수익률 ROE는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주택개조대출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금리가 약간 더 높습니다. 존 해트.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대출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은 할인율과 비슷해질 것이고, 따라서 순이자 마진 NIM은 그 낮은 수익률을 반영하게 되지만 초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얻는 이득이 그 차이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스콧 3번. 순이자 마진표에 나오는 금리는 할인율보다 높을 것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하향 조정 항목입니다. 즉, 이자 수익에서 비이자 수익 항목에 있는 공정 가치 조정분을 빼면 결과적으로 할인율과 일치하는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존 해트. 그럼 거기서 실제 못 받게 된 돈 손실액도 공정가치 조정 항목에 포함되나요? 스콧 3번. 네, 그 조정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해트.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신용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거시 경제 전망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자금도 많이 돌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시장의 경쟁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콧 3번.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경쟁과 신용 역학은 스콧이 FOE 답변하겠습니다. 시장은 매우 건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입될 자본이 많고 활발합니다. 특히 보험사 자금이 저희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 규정 변경도 은행권 고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콧 3번. 경쟁 측면에서는 항상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누가 경쟁자인지는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지난 분기에는 꽤 공격적이었던 신규 진입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골드만삭스의 마커스 사례와 비슷하죠. 하지만 반대로 시장 자금력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핀테크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저희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는 신용관리나 마케팅 전환율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선택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업계 전체가 그런지는 확실치 않으므로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카일 조세. 거시 경제에 대해 질문하신 존의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9의 연체율 곡선을 보면 2026년을 앞두고 소득 격차에 따른 K자형 경제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콧 3번.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몇 년 전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으며 고객층을 더 고소득, 고신용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층은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금융 제품을 제공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금 환급에 대해서는 올해 환급 규모가 평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는 긍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일 조세. 네, 그렇군요. 공정가치 가정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공정가치 변동 항목 안에 실제 발생한 손실액 등이 포함되어 나올 텐데요. 올해 수익 전망치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손실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대출 기간이 긴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손실률이 변할 가능성은 없나요? 스콧 3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내내 안정적인 환경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할부 금융이나 주택 개조 대출 성장에 따라 전체 대출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실질적인 연간 손실률 ANC의 수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기별 계절성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큰 변화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카일 조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회계 방식 애머타이즈드 카스트에 따른 충당금. 적립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과거의 미래를 대비해 보수적으로 11.5% 정도 추가로 쌓았던 충당금 방식이 앞으로 공정 가치평가 시 할인율에 어떤 식으로 반영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스콧 3본. 공정가치평가 모델에서는 기존 회계 방식 CECL처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예비 충당금을 명시적으로 쌓지 않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의 위험 징후가 보이면 공정가치평가액에 반영하겠지만 2년 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짐작해서 지금 충당금을 쌓는 방식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측 위주의 회계 방식이 가장 답답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카일 조세. 네, 이해했습니다. 공정가치 방식을 채택한 기업들을 많이 봐왔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노 볼로냐. 감사합니다. 좋은 실적 축하드립니다. 공정가치 공시가 상세에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공정가치 회계 하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나중에 비용 처리하기 위해 미뤄두는 디퍼럴 처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지난 3, 4분기의 대출 규모 대비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스콧 3본. 네, 마케팅 비용 이연 처리는 없어집니다.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비용이 높게 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출 실행 수수료 수익도 미루지 않고 즉시 인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저희에게는 큰 이득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비용만 보지 마시고 수수료 수익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줄리아노 볼로냐. 네,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이겠네요. 올해 대출 규모 전망을 보면 1분기 이후에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늘었다가 3분기에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콧 3본.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계절적 영향도 있지만 새로 출시하는 사업, 라인과 마케팅 투자가 성과를 거두면서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팀 스위처. 네, 추가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활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백오피스에서 AI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아는데 성장이나 가격 책정 등 고객과 직접 맞닿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몇 년 전 인수한 쿠션쿠션 기술이 서류 확인 속도를 높여준다고 하셨는데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스콧 3본. 네, 현재 회사 내에서 AI가 닿지 않는 부서가 없을 정도입니다. 6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상담원에게 최선의 행동을 제안하거나 단순 문의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운영 효율화부터 법규 준수, 광고 문구 작성, 감사 테스트 등에 활용됩니다. 개발팀에서도 코드 작성과 테스트에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핵심 분야는 마케팅과 신용평가인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 경험 측면에서는 쿠션팀과 함께 뎃 IQ를 발전시켜 고객의 금융 기록을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한 행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류 확인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특수한 경우에 AI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데이터를 추출해 바로 심사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대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팀 스위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제시하신 단기자본 이익률 ROTC 목표가 1315%인데 중장기 목표인 1820%까지 어떻게 도달할 계획이신가요? 공정가치회계 도입 후 분기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포트폴리오가 커지면서 이익률 상승이 둔화되는 구간이 오나요? 스콧 3본. 목표는 중장기 타겟을 향해 꾸준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2027년에 들어서면 회계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은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투자자의 날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모를 늘리고 마진을 개선하며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금리 인하의 도움도 있겠지만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닙니다. 대출 규모와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성장을 가로막던 회계적 걸림돌 CCL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와 퍼레이팅 레버리지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현재 사업과 주택 개조 사업의 확장, 대출 실행액 증대, 자산 규모 확대를 통해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르둠 날반디쿠.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내주신 질문 몇 가지를 스콧과 드루에게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리브랜딩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면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스콧 3번. 네, 리브랜딩의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LNDINGCLUB라는 이름은 과거의 개인 간 대출 PEP 모델에 묵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은행이고 대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이나 체크카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에 대출 랜딩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 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대출을 넘어 고객을 위해 더 넓은 일을 하는 회사의 포부를 담으려 합니다. 올해 말에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수천 개의 고객 접점 이메일, 앱, 웹사이트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식이 갑자기 데이터 중심에서 경기장 명칭권을 사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더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당장 큰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르둠 날반디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원더원더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보도 자료를 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콧 3번. 네, 투자자의 날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개인 대출 역량을 다양한 구매 금융 퍼처스 퍼낸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자금력과 핀테크로서의 빠른 속도를 결합한 저희 모델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현재 의료, 치과, 임플란트, 난임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안과, 웰빙 및 일반 구매 분야로도 확장 테스트 중입니다. 원더와의 파트너십도 이러한 시도의 일환입니다. 고객 수요를 파악하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사업 전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아르둠 날반디쿠. 네, 완벽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콧 3번. 주주로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진행한 투자자의 날 영상을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전략과 미래 비전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실적만 보더라도 대출 실행액은 33%, 매출은 27%, 주당 순이익 EPS는 무려 158% 성장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한 해였고 2026년에는 이보다 더 개선된 실적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인수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주주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